귀여, 도시민이 어민이 되는 삶과 직업의 전환. 귀여 초기, 도시민들은 도시에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또는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촌으로 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촌에 연고가 없어도 쾌적하고 여유로운 전원 생활과 고소득의 가능성 있는 어업 경영을 위해 도시민들이 어촌을 찾고 있다. 이제 귀여는 고향으로 회귀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그 유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귀여는 새로운 직업을 향한 도전이며 소득 창출을 위한 어업 경영이며 건강한 삶의 실현이다. 지금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귀여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귀여 정책 안내서의 첫 페이지가 열린다. 예비 어업인 수산인 여러분, 귀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문 과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귀여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바다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귀여 성공 사례를 직접 들어보시고 자신감과 의지를 함께 느껴보십시오. 년 IMF 터지면서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니까 마땅하게 직장 생활에 대한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 사업 육성 차원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됐죠. 한 6-7개월 현장에 있다가 한 1년, 한 4개월 뒤에 야장을 지어서 그 현장에 바로 바로 그 고기를 키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못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하면서 일을 많이 배웠어요. 연구소 쪽에 그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나 양식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많이 얻게 돼요. 그리고 공유하게 되니까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갔는데 정책자금 받고 그 직장 생활하다가 좀 남은 돈 있고 양식 시험에서 대출 어느 정도 받고 50% 정도 받고. 기여를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력도 있어야 되지만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성이 게으르면은 정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정성껏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여하세요. 기여는 도전 정신입니다. 여보, 물 다 잠가야 돼 이거. 그냥 이런 섬이 그냥 노인들이나 일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도시에서 웬만한 사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전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기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정보를 듣고 이제 신청을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기회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화이팅! Never thought that I'd be so inspired. Never thought that I would find a higher truth. I believe that love was overrated. Till the moment I found you. 어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나름대로의 그 작은함은 희망을 갖고 살고 싶었거든요. But now I understand that if you want me, I must be doing something right. I got nothing left to prove, and it's all because of you.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어요. 다른 어업을 하려면은 경비가 많이 들어요.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빨리 정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Never thought that I'd be so elated. You're the one who turned it. 힘들었던 점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개념이 너무 싫었어요. 비린내가 싫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저걸 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여기 내 기어락한데 발을 내딛어주면은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I got nothing left to prove, and it's all because of you. So if you need me. 그게 부부지간 같이 나 손발이 맞으면 일이 빨리 끝나고 혼자 나가면 3시간 할 거 둘이 부부지간 나가면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직장생활로 사회생활 나가려고 하면 되게 설레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면은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게 설레임이 있을 거예요. 기어에 승무하신 분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기어 초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수없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왜 어촌으로 가서 살고 싶은가? 기어에 승무하신 분들은 무엇보다 이 근본적인 질문에 스스로 충실했습니다. 결과 기어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와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과 출발에 필요한 마음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에 어촌 생활에 대한 체험과 이해의 시간을 통해서 도전하는 용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기어 정착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총 10단계로 정리된 기어 정착 과정은 해당 전문가와 실제 어업 종사자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어 정착 코스입니다. 본 프로세스는 기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업을 경영하기 전 사업 추진의 단계별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효율적인 귀여 정착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귀여의 꿈을 향한 첫걸음.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 먼저 어업 정보를 수집하고 기초 지식을 다집니다. 귀여 귀촌 관련 정보와 귀여 이론 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 각종 수산 관련 정보 등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수집한 정보만으로 경영할 어업을 선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을 찾아가 관심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거나 선도 어가를 방문해서 실제 어업 현장을 체험하며 어업의 특성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과 체험 후에는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 수준, 자본 능력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경영할 업종을 선택하는데요. 여기서는 수산업의 대표 업종인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의 기본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고 각 업종별로 귀여할 때 비교적 시작하기 좋은 분야를 한 가지씩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구를 이용해 바다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어선어업은 조업 해역과 어선의 톤수 등에 따라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분류되며 사용하는 어구의 형태와 어획 방법 등에 따라 다시 41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연근해 41개 업종 중에서 어선어업을 처음 시작하는 귀여인들이 선택하기 좋은 업종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으면서도 안정성이 있는 연안어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망, 통발, 복합어업이 대표적입니다. 연근해 주요 어업 중 조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연안 자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자망의 조업 방법은 긴 띠 모양의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곳에 부설해서 수산물이 그물 코에 꽂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정된 해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합니다. 어획 가능한 어종은 가자미류, 조기류, 고등어, 대구, 꽃게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어선어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모든 업종에 법으로 정한 어구어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자신이 경영하는 어업의 조업 해역과 조업 시기, 포획 어종 등 업종의 주요 사항을 체크한 후에 어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 양식어업은 수산자원의 종에 따라 해조류 양식어업, 폐류 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으로 나뉘며 두 가지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복합양식어업과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지역 어업인이 협동해서 양식하는 협동양식어업으로 나뉩니다. 처음 양식을 시작하는 귀여인들이 품종을 선택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먼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인가, 맛과 색깔, 가공면에서 품질이 좋은가, 가격 경쟁력이 높은가에 대한 충분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육질을 유지하면서 빨리 자라는 대형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서 폐사율이 적은 품종 등 생산성이 확보된 품종을 위주로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귀여인에게 추천하는 품종 중 하나는 양식 기술과 환경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투자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복 양식입니다.
현재 양성 방법으로는 서식 환경이 좋은 환경에 방류하는 방류 양성과 고밀도 사육을 위해 양성용 종류를 수조나 채롱에 넣어서 양성하는 수용 양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복은 먹이의 종류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른데요. 미역, 다시마와 같은 달조류가 먹이로 가장 좋으며 계절별로 먹이를 섭취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습성을 고려해서 알맞게 줘야 합니다. 수산물은 육류에 비해 수분이 많고 육질이 연해서 변질되거나 부패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물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원활한 수요와 공급,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가공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산 가공업을 선택할 때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공 공장 구입 및 신축과 시설 설비 구축, 인력 투입 등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되며 오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 2-3년 동안은 가공하고자 하는 원료의 생산장에서 어업에 직접 종사해보고 원료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며 가공 공장에 근무해 공정을 몸으로 체득함으로써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가공 품목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가공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어획량이 많은 수산물이어야 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구입이 가능해야 하고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제품으로 가공했을 때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홍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지역의 특산품을 선택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전국적인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어 제품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특산물을 가공하는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공품과 해당 지역의 또 다른 특산품을 결합해 새로운 맛과 영양을 획득한 제품을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 가공업은 오랜 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사업 계획 아래 시작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인내심과 넓은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한 후에는 그에 맞는 확실한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현장 체험을 통해 어업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종사할 업종의 한 사이클을 경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고 기술을 익힌 후에는 자녀 교육 환경, 생활 여건, 선정된 업종에 적합한 입지 조건,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거주할 후보 지역이 결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수산사무소에 어장과 부지가 있는지 문의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해 여러 곳을 둘러봐야 합니다. 또한 어업의 특성상 어장에 나가 조업을 하거나 양식장을 둘러보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집과 어장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과 지역을 선정한 후에는 어선과 어장 구입 외에도 종묘와 사료 구입비 등 1년간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생활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가능한 자신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산 정책 자금 등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저금리 대출의 어업인 혜택을 받고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을 확보한 후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한 어선과 어장을 마련하고 주택을 장만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바다의 일정 구역에서 수산물을 포획, 양식할 수 있도록 어업인에게 어선어업에 해당하는 허가권과 양식어업에 해당하는 면허권을 부여하는데요. 현재 모든 허가권과 면허권은 신규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어업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해야만 합니다. 주택은 신축할 것인지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결정해서 신축할 경우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입할 경우에는 구조와 시설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을 둘러보기 전
관할 수산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신이 선택한 업종에 따른 어장과 시설이 마련되면 그에 맞는 규모를 고려해 지역의 수산사무소와 기존의 교육을 받았던 선도어가의 조언을 구해서 최적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본격적인 어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업을 경영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어 계획을 세워봅니다. 나만의 영어 계획서를 만들어 생산과 판매, 자금 등을 계획해 본다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겠죠. 귀여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어촌 주민과의 활발한 교류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어촌에서 마을 회의와 행사, 공동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귀여에 성공한 진정한 어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착 프로세스 중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귀여 자금 마련을 돕는 정부의 귀여 자금 지원과 교육 지원, 수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정보들, 그리고 정착 이후 좀 더 체계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어업 경영의 정보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을 경영하려는 예비어업인과 현어업인의 소득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원활한 어업 경영을 위한 교육정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 자금을 살펴봅니다. 영어 자금은 어업 경영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개인당 최고 15억 원, 법인당 최고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수산발전기금은 시설 마련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융자의 한도는 사업집행기관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르며 새로운 어장 개발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원, 양식어업의 활성화, 친환경 어업기자재 공급 등을 지원합니다. 수산업 경영인 육성 자금은 어업인 후계자, 전업 경영인, 선도 우수 경영인 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융자의 한도는 사업주관 기관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르며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발되어 지원 대상대로 확정된 자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는 농특회계 자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귀여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해 귀여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사업 시청인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서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등입니다. 지원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업, 소금업 등이며 농어촌 관광, 체험어장 등의 농어촌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또한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어가주택의 구입과 신축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통해 경영 능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은 농심부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정책자금 및 일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어업 경영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각 기관별로 마련해 귀여인과 어업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산인력개발센터에서는 귀여인의 자립 능력을 키우고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여가 교육을 추진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귀여를 신청한 도시민과 현 어업인 중 교육 희망자이며 교육은 수산업 발전 종합정책, 수산관계 주요 법령, 수산양식기술, 창업 컨설팅 등 12개 과목의 전문 분야와 2개 과목의 소양 분야로 나눠 5일 동안 진행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에서는 양식어가의 육성과
양식기술의 파급을 위해 기술교육을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은 양식 창업 희망자, 품종 전환을 희망하는 양식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양식업체 직원이며 양식 품종에 따라 각 센터별 기술 지원 분야와 기간이 다르니 교육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의 수산사무소는 귀여인이 선도어가에서 어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수산업 인턴제를 운영합니다. 지원 자격은 수산업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수산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등이며 전일 근무를 원칙으로 기술교육과 함께 월급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사무소는 어업 경험이 적은 어업인 후계자의 창업 시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운영합니다. 창업어가의 지원 자격은 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 후계자 육성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며 1인당 월 60만 원 한도 지원입니다. 수산업은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업인 간, 업종 간 상호 분쟁을 예방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허가 정수 설정, 어선의 장비와 규모 제한, 유어장의 지정 등 어업 조정을 하고 있으며 수산업법을 위반할 시 그 항목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몰수, 양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와 자원 보호를 위해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해 어구의 종류와 어획 방법을 규정한 어구 업법 제한, 산란기와 치어기 등에 맞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치어 남획을 예방하는 그물코 규격 제한과 포획 금지 최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산업은 FTA 추진, DDA 협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산정책 방향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신수산 성장동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어업면허와 허가제도 개혁 등의 어업제도, 수산인력 육성체계를 개선하는 전문인력, 차세대 양식산업 발굴과 신갯벌어업 육성, 관상어 산업 육성 등의 성장 동력, 수산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산식품 분야 등 총 7대 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은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해양 재해 발생 정보, 피해 상황, 관세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만 단순한 어업에서 한 단계 높은 어업 경영으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산업의 어업 경영 정보 서비스 사례를 살펴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원, 적조, 해파리 출현 정보 등을 발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어업 피해를 줄이고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황방송을 통해 어황과 해황, 기상, 산지 위판 정보 등을 시청함으로써 어업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수산업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핵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산업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경영과 어업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촌에서 그곳 사람들과의 어울림에 대한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어업인 생산자 조직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조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협계통 조직에서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이 조직하는 업종별 수협, 지구별 수협, 수산물 가공 수협으로 구성되며 이 중 지구별 수협은 어촌의 가장 작은 조직인 어촌계로 구성됩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어업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 국내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어업인 단체로 지도 경제 사업과 신용 사업, 상호 금융 및 공제 사업을 추진하며 회원조합과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합니다.
지구별 수협은 시군을 업무구역 단위로 조직한 단체이며 구성원의 자격은 당의 업무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 1년에 60일 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어촌계의 경우 지구별 수협과 같이 어업권의 취득과 경영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별 수협은 수산 종료의 생산과 보급 등의 교육 지원 사업과 함께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협은 특정 어업별로 나뉘어 설립된 조직으로 그 종류에는 기업적 어업인 저인망, 선망, 통발, 권현망 등이 있으며 양식어업인 굴수화식, 피조개 양식, 멍게수화식 수협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 경영 개선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자체 규약을 만들어 실행하면서 시도의 지원을 받는 어업인 단체로 어장 관리와 수산자원 관리, 공동 생산과 판매, 체험 어장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영세한 어가를 조직화해서 소규모 정예 어업단체를 육성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수산물의 공동 출하와 가공, 유통 기능을 수행하며 어업인 중에서도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이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촌으로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어촌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에 비해 어촌은 주민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그 교류 속에서 어촌에 적응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촌의 전통 행사인 풍어제 등 마을 행사, 어업인 사이의 친목도모와 마을 발전을 위한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비로소 마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며 진정한 그 마을 사람, 진정한 귀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바다에서 다시 열어보겠다 다짐하셨다면 먼저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어촌의 삶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시길 권해봅니다. 강한 의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진정한 어업인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겠습니다.